여기에 있으면 진하고 쓴 거예요. 맛이 여기에 있으면 연하고 신 거고, 점이 여기에 가까워질수록 밸런스 잡힌 커피. 자기야, 이리 와봐. 나 한번 먹어봐. 어제보다 별론데. 이상하네. 어제랑 똑같이 내렸는데. 커피 맛이 내 맘대로 안 되시죠? 질문 하나 할게요. 홈카페 시작한 지가 1년이 지났다 치고 추출 도구, 원두, 그라인더 이 셋 중에서 어디다 돈을 제일 많이 쓰셨어요? 추출 도구에 돈을 제일 많이 썼다. 그럼 60점. 원두다. 100점입니다. 그라인더다. 80점입니다. 자, 오늘은 이 그라인더, 이 80점을 100점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아셔야 하는 분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요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재료라는 건 아시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를 구하더라도 조리법이 틀려버리면 맛있는 요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재료만 작살나죠. 자, 여기 그라인더들을 자세히 한번 보시죠. 에스프레소, 모카포트, 사이폰, 필터커피, 이 그라인더에도 적혀져 있죠. 친절하죠. 이런 그라인더를 사면 내가 사용하는 해당 도구에 맞춰놓고 시작을 하면 얼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그라인더들을 한번 보면 어때요? 그냥 숫자만 적혀져 있어요. 이제 어떡할 거예요? 커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리고 다시 또 하고 또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분쇄도는 몇으로 해야 돼요? 제가 맨날 답을 드리긴 하는데요. 원두가 바뀌면, 그라인더를 새로 사면, 아니 원두 사고 며칠 있다가 또 물어봅니다.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강의 철학이 시간을 알려주지 말고 시계 보는 법을 알려줘라 이거거든요. 분쇄도를 매번 알려주고 있는 저의 행동이, 아, 내가 매번 시간만 알려주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깨달음의 순간이 확 오더라고요. 분쇄도를 몇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질문이 잘못됐구나. 질문이 좋아야 돼요. 질문이 좋아야 좋은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왔습니다. 분쇄도를 가늘게 하면 어떻게 맛이 변하죠? 그리고 왜 그런가요? 분쇄도를 두껍게 하면 어떻게 맛이 변하나요? 그리고 왜 그런가요? 아, 이것도 질문이 너무 긴 것 같은데. 분쇄도에 변화를 주면 어떻게 맛이 변하나요? 왜 그렇죠? 좀 짧아지긴 했지만 이것도 뭔가 아쉬운데요? 아니지. 분쇄도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손님한테 질문할 때 어떤 맛을 좋아하시죠? 진한 맛, 연한 맛. 이거를 이제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바꾸면, 나는 이 커피가 좀 진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분쇄도를 가져가야 될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이 질문이 훨씬 마음에 드네요. 저는 누구한테도 분쇄도에 대한 질문을 안 합니다. 좀 재수 없을 수는 있는데 진짜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제 취향을 온전히 이해시키는 것부터가 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이 시계를 보는 법을 배운다는 건 12시 30분이라는 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시계 바늘에는 작은 바늘하고 큰 바늘이 있고 그 바늘들이 오른쪽으로 돌면서 숫자를 가리키게 되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저처럼 질문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본인 취향 말고 한 가지 더 알고 있는 게 있답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 오늘 그걸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엄청 쉽게 설명할 거예요. 하지만 이미 분쇄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시간 낭비는 안 해야죠. 자, 한 편으로 한번 끝내봅시다. 여러분들도 파이팅, 저도 파이팅. 자, 지금 여기 있는 그라인더 다시 한번 보시죠. 에스프레소, 모카포트, 사이폰, 푸어오버, 프렌치프레스. 자, 여기에 의존을 하시면 실력이 안 늡니다. 필터 커피인데 사이폰에 놓아야 맛있는 커피도 있어요. 그래서 왜 에스프레소를 이 분쇄도로 놓고 하라는지, 왜 이 드립은 이 분쇄도인지, 똑같은 커피 내린 건데 왜 분쇄도를 바꿔야 하는지, 이런 걸 궁금해야지 커피 지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동안 커피는 오래 했는데 맨날 분쇄도 헷갈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찔끔찔끔 배우고 확 꽂히게 이해가 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거거든요. 오늘 이후로는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 없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패 삼겹살에 밥을 볶아 먹으면 엄청 맛있죠. 수육을 해 먹어도 너무 맛있고 구워서 쌈을 싸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김치찌개 넣어 먹어도 죽여주죠. 자, 내가 먹고 싶은 방식, 요리에 따라 고기 두께가 변합니다. 그리고 이 두께에 따라
도구가 달라지죠. 도구. 수육고기를 후라이팬에 구울 수 있나요? 찜기 써야죠. 굽는 애들은 직화 방식을 사용해야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고요. 찌개에는 냄비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도구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찜기가 이 후라이팬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드리퍼, 에소 머신, 프렌치 프레스인 겁니다. 총 4단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단계별로 완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에서 이해가 될 겁니다. 혹시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돌려서 보시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첫 번째 단계, 여기 중강배전의 원두가 있습니다. 이 커피의 특징은 산미도 있고요, 쓴맛, 단맛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끝.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더치커피, 드립 도구가 있어요. 이 세 도구들의 적정 분해도를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쪽이 굵다, 이쪽이 가늘다. 1부터 10까지 있죠. 에소가 이 정도로 가늘죠. 3도 가는 편이죠. 드립은 8이니까 굵은 편입니다. 오늘 사용할 커피가 뭐라고요? 신맛, 단맛, 쓴맛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도 끝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추출에 따른 맛의 변화표를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추출 4요소가 왼쪽에 보이죠? 분쇄도, 물온도, 접촉 시간, 물과 커피의 비율. 자, 접촉 시간은 물과 커피가 닿는 시간이에요. 자, 분쇄도를 가늘게 하면 쓴맛이 나고 진해지고, 두껍게 하면 신맛이 나고 연해집니다. 물온도를 높이면 쓴맛이 나고 진해지고, 물온도를 낮추면 신맛이 나고 연해지고, 물과 커피에 닿는 시간을 늘려주면 쓴맛이 나고 진해지고, 시간을 줄여주면 신맛이 나고 연해집니다. 물과 커피의 비율에서 물의 양을 늘려주면 쓴맛이 나고 연해지고, 커피 비율을 올려주면 신맛이 나고 진해집니다. 이 내용들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쇄도를 가늘게 하거나 물온도를 높이거나 또는 물과 닿아있는 시간을 늘리면 왜 커피가 써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해야 합니다. 그 반대도요. 자,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커피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동그라미들이 향 입자라고 칠게요. 큰 게 주로 쓴맛을 내고요, 작은 게 단맛이나 신맛을 냅니다. 하나는 두껍게 잘라주고요, 다른 한쪽은 가늘게 잘라서 여기에 같은 온도의 물을 1분 동안 부어줍니다. 추출된 컵을 확인해 보니까 두껍게 잘라낸 쪽은 큰 입자가 그대로 있어서 다 못 녹았네요. 그래서 신맛이랑 단맛의 비율이 높고요, 가늘게 잘라진 온두는 큰 입자들이 작아져서 쉽게 녹아버렸죠. 쓴맛 비율이 많이 올라갔겠네요. 그래서 이 커피는 신맛이 도드라진 커피가 되고요, 이 커피는 쓴맛이 강한 커피가 됩니다. 물과의 접촉면이 늘어난 만큼 진해지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같은 분쇄도의 커피에 80도로 부어보고 95도로 부어볼게요. 역시나 이 컵에는 커피의 쓴맛이 덜 녹았고, 이번 컵의 커피는 쓴맛이 많이 녹아 들어갔습니다. 성분이 많이 녹아서 농도도 진하고요. 자, 다음 물과 커피가 닿는 시간을 짧게 한 커피랑 1분, 길게 한 2분 동안 우려낸 커피를 비교해 볼게요. 와, 앞선 두 녀석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결과가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왜 써지는지, 왜 쉬어지는지를 이해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물과 커피의 비율 부분은 커피를 많이 넣으면 당연히 진해지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단계에서 기억해야 할 것, 신맛, 단맛이 훨씬 쉽게 녹는다. 쓴맛은 좀 더 어렵게 녹는다. 좀 더 첨언을 하자면 결과적으로는 분쇄도를 두껍게 하면, 물온도를 낮추면, 물과 닿아있는 시간을 줄이면 신맛이 많이 느껴지는 커피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분쇄도를 가늘게 하거나 물온도를 뜨겁게 한 커피 쪽에서 신맛이 더 녹아 들어갔을 확률이 있지요. 근데 왜 이 커피에서는 신맛이 확 줄어버리나? 왜 그럴까요? 쓴맛이 신맛을 확 덮어버리는 거죠. 레모네이드에 설탕을 추가하면 신맛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 단계 끝. 자,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셔도 분쇄도에 관한 정리는 90%가 되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마스터란 건 절대 아니에요. 제대로 응용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안다고 할 수 있겠죠. 제 4단계. 이번 단계에는 테스트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특히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위쪽으로 갈수록 쓴맛, 아래쪽이 신맛, 왼쪽으로 위치할수록 연하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진하다. 여기 가운데가 밸런스예요. 정중앙. 그럼 맛이 여기에 있으면 진하고 쓴 거예요. 맛이 여기 있으면 연하고 신 거고,
점이 여기에 가까워질수록 밸런스 잡힌 커피. 이해되셨죠? 지금부터 막 질문 들어갑니다. 우선 대표 3가지 도구들의 분쇄도만 살펴볼게요. 자, 분쇄도 표를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에스프레소의 분쇄도는 가는 편인가요? 두꺼운 편인가요? 5를 중점으로 잡으면 가는 편이죠. 드립은 분쇄도가 가는 편인가요? 두꺼운 편인가요? 두꺼운 편이죠. 더치는 어떤가요? 이것도 3이니까 가는 편이죠. 에스프레소의 분쇄도만 보면 어떤 맛이 나야 하죠? 자, 제가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아, 근데 이게 뭔가 강의하는 맛이 안 나네. 민서가, 미진아, 여기 잠깐만 좀 앉아있어 줘 봐봐. 내가 이제 질문하면 대답도 좀 해주고. 자, 시청자분들은 답이 바로 안 떠오르시면 영상을 중지하면서 답을 직접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안 떠오른다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자책하지 마시고요.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구나 됩니다. 자, 분쇄도가 가늘면 어떤 맛이 날까? 진한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진하고 쓴맛의 특징을 가지게 되지. 맛이 이쪽에 있지. 그럼 밸런스가 어떻게 된 거야? 그치, 깨진 거지. 자, 그럼 밸런스를 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간이 길어, 짧어? 짧아요. 짧지. 짧으면 어떻게 되냐? 신맛 좋아요. 연하다. 연해지고 신맛이 늘어나지. 그럼 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게 되냐? 중앙 쪽에 위치해. 그렇지, 중앙에 위치하게 되지. 밸런스. 바로 드립 한번 가보자. 드립 커피의 분쇄도는 어떻게 되지? 두꺼워, 가늘어? 에스프레소보다는 두꺼운. 에스프레소보다는 두껍지. 자, 분쇄도가 두꺼우면 어떤 맛이 날까? 연하고 신맛이 나요. 연하고 신맛이 나지. 자, 여기 있으면은 어떻게 밸런스로 갈까? 또 시간으로. 그치, 시간이지. 드립 커피는 에스프레소에 비해서 물과 커피가 닿아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 그럼 어떤 맛이 돼? 좀 더 진하고 쓴맛이. 그치, 진해지고 쓴맛이 올라왔다. 그럼 어디야? 밸런스지. 재밌지? 네. 자, 마지막으로 더치 한 번 더 해봅시다. 더치 분쇄도는 어떻게 되지? 가늘어, 두꺼워? 간. 그치, 가는 편이지. 자, 가늘면 맛이 어떻게 되지? 에스프레소랑 똑같지? 그치, 진하고 써지지. 진하고 써지면 여기 위치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더치 커피 추출한 시간이 짧아, 길어? 깁니다. 길지? 그럼 맛이 어떻게 돼? 헤어서죠. 진해지고 써지고, 그치? 그러면 완전히 써져버리지. 이상하다, 그치?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요거 좀 원래 어려워. 이거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야. 바리스타과 학생들도 생각을 좀 많이 해야지 답이 나오더라고. 극단적으로 맛이 가버린 만큼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이 아니라 아예 차가운 물로 커피를 내려야 되죠. 온도가 떨어지면 신맛이 강해지고 연해진다고 했잖아. 이 물 온도로 확 끌어올려 버리는 거지. 요렇게 맛의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모든 커피 도구들은 맛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언급을 안 했던 커피 도구들도 전부 마찬가지고요. 물론 커피 도구들마다 맛을 공략하는 특기들이 있습니다. 에스프레소의 구기압이라든지 프렌치 프레스의 메탈 필터라든지 드립 사이폰 다 개인기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다시 그래프를 보면 의문점이 하나 생길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조리 이쪽으로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왜 맛이 저쪽으로 이동을 안 하는 거지? 신맛이 있으면서 진하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또는 쓴맛이 강하면서 연하게는 어떻게 만드는 건데, 신맛 나는 커피를 더 가늘게 하면 더 쉬어지던데, 요런 의문이 드셨다면 아주 우등생인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 부분들까지 한 번에 다 해버리면 지금까지 한 것도 다 까먹어 버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이해가 됐다고 해서 자기 있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커피 실력을 올리고 싶으면 이 이론을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복습도 하고 이론에 맞춰서 내려도 보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커피를 배우는 학생들은 특히나 복습 많이 하시고요. 카페 사장님들도 커피가 쓰거나 시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원들하고 뭐 이렇게 표도 보시고 그래프도 그려가면서 맛을 한번 잡아보세요. 다음 편까지 보시고 나면 맛 잡는 거는 진짜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구들의 특징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상 1타 강사,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게 하네요. 커피 디자이너 제이비였습니다. 안녕. 그러니까 오른손을 쓸 때 왼쪽이라고 해야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왼쪽인 거지. 오씨 헷갈려. 오른쪽 왼쪽 아니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